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의 인기가 무서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지난 10월 18일 발표되었는데 이미 유튜브 조회수는 3억 회를 바라보고 있고 빌보드 핫100에서는 최고 8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여 년 전 보아가 오리콘 차트에서 최초로 1위를 한 이후 처음으로 여성 솔로 가수가 대중음악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음악 차트에서 선두권에 선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의 인기가 유독 중국에서는 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강남 스타일이 유행일 때와 비견될 정도로 중국의 클럽이나 놀이공원 등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건 물론이고 틱톡에서도 노래와 춤을 따라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파트의 유행을 불편하게 보는 시선 또한 존재합니다. 중국인들 중 한국 가수들이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건 민족적 자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기에 중국어로는 노래를 안 부르고 자신들과 적대 관계의 국가의 언어인 영어로 부른다는 것은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조선시대처럼 중국을 숭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한국인이 한국인의 민족성을 잃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민족성에는 중국을 상국으로 모시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여진 노래를 부르는 거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래를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마 해외 시장에 도전하려는 의지 없이 중국 내에서만 편안히 돈만 벌려고 하는 중화권 가수들만 보면서 살아와서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에게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 진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럴듯한 변명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해외에 진출할 필요가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다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국가는 많습니다. 미국 가수들은 오히려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하고 있죠. 세계로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영국은 대영 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지만 만리장성 안에 갇혀있던 중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중국은 아직 역사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루노 마스가 아파트라는 한국식 영어 발음을 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건배라고 외치는 게 불편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자신의 것과 서양의 것을 좋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결과물이 서구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불편하게 봅니다. 중화 사상은 중국이 가장 우수하기에 다른 문화와 섞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문화적 전체주의입니다. 따라서 서양의 것에 중국의 것을 섞는다는 건 중국인에게는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어느 차이나타운에 가봐도 중국적인 색채만 가득한 건축물들만 있을 뿐 현지와의 문화적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가수들도 다른 문화들과 조화에 실패해야 단절을 추구하는 스스로의 중화 사상이 옳은 것이 되는데 자꾸 한국 가수들이 해외에서 성공하니 혹시 자신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어떤 슈퍼스타급의 미국 가수가 중국 가수와 협업을 하면서 오성홍기를 흔들고 중국어로 깜빼이를 외쳐주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중국인들이 원하는 모습, 서구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기 바라던 욕구가 실현되는 순간이 되겠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 번 언급했지만 중국 음악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느린 중국의 음악 팬들과 카르텔을 만들어 신인들의 등장을 어렵게 하는 중국 연예계에 있습니다. 중국 애플뮤직 차트를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2024년 11월 4일자 탑10을 확인해 보면 10위 안에 무려 7곡이 대만 가수 주걸윤의 노래입니다. 아파트가 1위인데 사실 중국 애플뮤직에서 주걸윤을 이겼다는 건 영국 싱글 차트에서 1위 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현재 아파트의 인기가 중국에서 대단하다는 거죠. 황당한 건 2023년 연간 중국 애플뮤직 탑 100을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주걸윤인데 1위 한 곡 앨범은 2004년, 2위 곡 앨범은 2003년, 3위 곡 앨범은 2001년에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멜론 탑 100에서 성시경 내게 오는 길, 김범수 보고 싶다, 박효신 좋은 사람, 신승훈 I Believe, SG 워너비 타임리스 같은 노래들이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주거인조차도 20년 전 자신의 커리어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루노 마스의 인기 덕분에 아파트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거라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발매 첫날 브루노 마스의 글로벌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개인 기록을 갱신해준 노래입니다. 이는 그만큼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했기에 두 명이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죠. 더불어 로제가 애틀랜틱 레코드와 계약할 수 있었고 브루노 마스와 협업할 수 있었던 건 로제 자체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파트의 성공 요인이 대부분 브루노 마스 때문이었다면 중국의 주거윤, 유덕화, 왕신님 같은 가수들도 브루노 마스와 협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과연 브루노 마스가 중화권에서만 상품성이 보장되는 그들과 협업을 하고 싶을까요? 제2의 아라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된 노래를 원활히 부를 수 없는 중국 가수들이기에 애초에 브루노 마스와 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대중들의 시선은 점점 더 여자아이들의 송욱이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지금 송욱이도 로제처럼 세계적인 히트송을 불러주어 중국인의 우수성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로는 왜 한국 가수가 영어로 된 노래를 부르냐고 하지만 만약 송욱이가 영어 노래로 빌보드에 차트인하면 영어까지 잘한다며 칭찬할 사람들이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내가 못하는 걸 너만 잘하면 별거 아닌 거라고 깎아내리지만 나도 그 일을 잘하면 올해 그 일은 대단한 일이었다는 듯이 말하는 거죠. 물론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한국인들 중에서도 아파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모두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 믿지만 혹시 한국 문화의 중국 내 인기를 억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여론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설마 중국이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국은 타국에서조차 여론 조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내에서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비논리적이죠. 최근 중국을 여행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갑자기 증가했던 걸 눈치채셨나요? 그리고 얼마 후인 지난 11월 1일 중국은 한국을 무비자 15일 방문 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제외시킨 것을 보면 이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당근을 던져준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한미 동맹의 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술수를 사용하겠죠. 더불어 중국 자동차나 중국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리뷰하면서 한국 제품은 깎아내리는 유튜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내년 한국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한령 해제 등의 더 맛있는 당근을 던져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속셈이니까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중국은 우리를 조사하고 평가하고 우리의 여론을 조작하고 이용하며 선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중국은 워낙 권모술수를 많이 사용하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연의는 동아시아에서 매우 유명한 소설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많은 음모와 비열한 전략들이 판을 칩니다. 물론 실제 전쟁은 내가 죽던 상대방이 죽던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수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문학작품 등에서 표현하는 경우 대부분 좋은 부분은 더 과장하고 비겁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삼국연의는 그러한 부분을 가감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한족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계략이나 음모의 사용에 대해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칙을 해서 이기는 건 똑똑한 것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중국에서 모방한 상표가 벌람을 하고 사기당하고 돌아가는 외국 기업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 이웃 국가 간 다툼이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선진적인 지역인 유럽 역시 수천 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 중에는 2차례의 세계 전쟁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최소한 문화적인 면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들이 쌓여 지금처럼 유럽연합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이죠. 중국의 이웃 국가로 살아가는 게 고단한 이유는 중국은 주변 국가들을 결코 자신들과 평등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방어적 투사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먼저 상대방을 지적하는 행동, 즉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공격적 행동이죠. 중국이 항상 한국에게 하는 주장은 중국 문화를 베끼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 문화를 베낀다는 비난을 받기 싫어서 먼저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주 한국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했다며 비난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매우 황당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그건 중국이 문화 대혁명 때 스스로 공자 등 유교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파기하고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균관대에 와서 배워간 거죠. 따라서 이제 유교의 본사는 한국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은 한국이 유교의 종주국이라고 주장하는 게 무서워 일부러 공자의 국적을 이슈화해서 유교가 중국 것이라는 인식을 인민들에게 심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는 중국 것입니다 라는 말보다는 한국이 우리의 유교를 훔쳐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매한 인민들한테는 전파력이 훨씬 더 클 테니까요. 강아지는 겁이 많을수록 더 크게 짖기 마련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비단 문화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 구속 사건입니다. 먼저 작년 6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완전히 복사해서 중국 시안에 지으려고 한 전 삼성전자 상무가 구속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한 삼성전자 직원이 16나노급 D램 기술을 중국 창신 메모리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는 중국의 기술 타치에 대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방어적 투사로 작년 12월 18일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기술자 한 명을 중국 반도체 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반간첩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기술자는 삼성전자에서 수십 년 일하고 은퇴한 후 중국에서 몇 군데 반도체 회사를 전전하며 근무했다고 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기술 타치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국이 중국 기술을 빼돌렸다고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이 왜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 반도체 기술을 빼돌립니까? 중국의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푸바오가 돌아간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처럼 이 사건을 보는 국내 여론은 매우 차갑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면서 기술도 익히고 많은 임금과 성과금을 받았을 텐데 중국으로 건너가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경쟁자인 중국 반도체 기업을 위해 일하다 당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한 가지 사실은 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가난한지였습니다. 사실 중국의 주변국들이 전부 잘 살지 못하는 게 꼭 중국의 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흥망은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변의 덩치 큰 이웃 국가가 교류보다는 단절을, 평등보다는 굴종을 요구하며 온갖 겉모술수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웃 국가들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는 중국의 많은 전략들에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전방부대의 CCTV는 중국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정송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국산으로 위장된 감시 카메라가 공공기관에 3만 대나 퍼져 있었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은 66%가 넘고 제주도는 이미 급속한 중국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5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실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한 명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었던 외국인 12,643명 중 조선족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75%에 달합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한중 탁구 경기에서 중국 관객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려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를 방해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우리의 재정을 약화시키며 비겁한 방법으로 우리의 승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런 고단함을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